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을 위한 컴퓨터 강의 전문 기업 에버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에버컴은요, 어, 그냥 중년을 위한 컴퓨터 강의이기도 한데, 근데 조금 더 이제 특화돼 갖고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 바탕화면 있죠? 올드스쿨에서 에버컴에서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중년을 위한 컴퓨터 강의 전문 기업 에버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번호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년분들 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은 거의 다 또 중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 15년 전에 컴퓨터 강의를 할 때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다 99.9%였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1년에 한 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구나.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자, 부동산에서 컴퓨터는 에버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에버랩스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따로 있죠. 에버랩스는 말 그대로 연구소, 랩스죠. 부동산 연구소. 그래서 중개 실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소식, 뉴스, 부동산, 투자, 특히 이제 분양권을 관련한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요거를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우리 목동 호반 서밋 해서 지금 이제 요번 주에 드디어 청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결과를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은 경쟁률은 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소식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컴과 에버랩스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에버컴에 대한 부동산 컴퓨터 관련된 소식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작권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나 내가 찍은 사진들을 옆집에서 그냥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고를 박아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로고를 오른쪽 아래에다 이제 살포시 딱 박아놨더니만 또 그걸 또 잘라갖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캡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어렵죠. 또 옆집에 또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아유 또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내가 힘들게 나가서 직접 찍어 갖고 온 건데,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찍어 달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에버컴에서 그 사진 촬영을 좀 의뢰를 많이 받아요. 예, 그래갖고 아무래도 사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예, 찍어 드리기도 합니다. 그냥 실비만 받고서. 예. 그러면은 똑같은 안에 그 실내 사진이나 단지 사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돈값은 해요. 예, 훨씬 더 멋있게 나와요, 집이. 그리고 훨씬 더 넓게 나오고 멋있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집인데도 달라 보입니다. 그 집 주인도 보고서 우리 집이 이렇게 멋있었어요. 어우, 이사 가지 말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실 정도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 주고 찍어갖고 사람 사갖고 해서 찍어갖고 온 사진을 또 옆집에서 퍼간다 그러면은 어우, 안 되죠. 싸움 나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는 사안인데, 마침 엊그제 뉴스에 스크린 골프랑 관련해서 저작권에 대한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뉴스에 대한 거는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동탄 포레자이 같은 경우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거의 수강생도 계시니까 좋은 뉴스가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요거는 에버랩스에서 제가 진행을 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내려가서 보니까 코스에 대한 그 저작권은 설계자가 소유를 하고, 대법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손배소 판결을 한번 내려준 거예요. 골프장도 안 되고 골프존도 안 되고 니네가 다 만든 거 아니잖아 해서 예, 설계를 한 사람한테 그 저작권 수임료가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어우, 고상철 교수님, 예, 사람 참 좋죠. 강의도 잘하고 사람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예, 롤 모델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좀 살찐 사람 좋아합니다. 예, 나도 좀 살찌고 싶어갖고, 예, 대단한 분이죠. 자, 그리고,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제 내가 찍은 사진, 그리고 실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올린 뉴스, 뭐 부동산 소식일 수도 있죠.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됩니다. 자, 그냥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 저작권 풀리지 않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고요. 전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작권에 대한 그 범위는 그냥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작권은요. 노래든 음악이든 뭐 그림이든 뭐든지 일단 다 모든 게 이제 다 활동하는 그 모든 게 다 표현됐던 게 다 해당이 돼요. 근데 뭐 출처를 밝히면 되지 않냐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조금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깎아줄 수 있고 뭐 정상 참작이 좀 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저작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직접 촬영을 하든지 내가 직접 글을 쓰든지 내가 직접 만들었든지 하던 거 아닌 거 있죠. 내가 직접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하신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내가 직접 글 쓴 게 아니야. 뉴스를 퍼갖고 왔어. 조금 각색을 했어. 역시 다 문제가 되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한 거 아닌다면 무조건 다 저작권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부동산 뉴스가 얘기가 좀 많이 되죠.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뉴스가 올라가고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뭐 이미지 같은 게 좀 한 커트가 같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봤을 때도 스크린 골프의 한 장면이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한 가지씩 그 사진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같이 퍼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신 거 있잖아요. 한 번에 그냥 쫙 긁어갖고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내 거 블로그에다 대고서 컨트롤 V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사진도 그냥 같이 퍼와버리니까 그 사진 여러분들이 직접 찍으신 사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저작권에 걸려요. 물론 물론 이제 법률적인 게 이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 해당 뉴스사에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안 걸면 되죠. 안 걸면 괜찮아요. 근데 법무법인들 있죠. 특히 이제 교대 쪽에 있는 그 두 군데 업체들이 이제 좀 유명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뭐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무슨 뭐 일간지 뭐 중앙일보 이런 데서는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영세한 업체들이 이제 얘네 법무법인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죠. 예. 야 저작권 이거 좀 어떻게 좀 한번 다 수입 좀 하나 만들어 갖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었어요. 저는 직접 전화를 받아봐서 알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법무법인들이 나서고 그 사진 같은 것들을 사용한 부동산들 있죠. 쫙 훑어갖고 다 전화를 해갖고 문자 날리고 막 뭐 서류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갖다 쓰셨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이제 그 업체에서 정식으로 이제 이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어디 법무법인입니다. 근데 니네가 지금 어디 뭐 스포츠 신문이나 어디에 부동산 소식에 나와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해서 갖다 쓰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뭐 몇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깎아드릴 테니까 빨리 그냥 돈 내세요. 그래서 뭐 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내라고 문자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직접 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강생들 저는 수강생들이 전국에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하루 이틀 사이에 막 전화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법무법인에서 그냥 쫙 돌려버렸으니까 수강생들이 그거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쫙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울고불고 또 전화가 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나한테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사실
저작권법 위반은 맞아요. 예, 맞아요. 법무법인도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 내가 다 돈 받아다 줄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자가.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하여튼 법무법인 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질의응답을 좀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게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면 일단 사용을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음악이나 이런 거는 따로 듣고서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증거로 제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진은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연예인들을 이미지 헤어 특히 이제 머리 헤어 뭐 화장품 뭐 썼네 뭐 헤어를 어떻게 했네 하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가버리는 거예요. 미용실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당했었어요. 근데 미용실도 사실 그냥 돈 없는 일반 자영업자거든요. 그거 털어갖고 그거 뭐 나오겠어요 그거 그냥 다 벼룩의 간을 내빼먹는 거지. 뭐 답도 안 나오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법률적인 뭐 지식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심란하지 다. 예, 저작권법 위반은 맞는데 참 이게 좀 그렇죠. 예, 어렵죠. 예, 답도 안 나오는 문제고 돈도 안 나오는 문제고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미용실 쪽에서 좀 일전에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내가 직접 찍은 사진 아니면은 저작권법에 일단 걸립니다.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책 가지고 교재를 진행을 하면서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피해 나가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직접 연예인 사진 뭐 찍으러 다닐 거야? 그리고 내가 부동산 물건 건물 사진을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손쉽게 앉아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책에서 언급을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대처 방안이 이제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처 방안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처했던 사례예요. 하나의 사례인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조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한성격 하시는 분들이 대쪽 같은 분들 가끔 계세요. 전화해갖고 뭐요 이거 그래갖고 막 이제 또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논리적으로. 그럼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이씨 모르겠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나 지금 내 나이가 70이고 야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 뭔 소리여 난 뭔 소리지 난 못 알아듣겠어. 예 그렇게 해갖고 그냥 걔네들이 아유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갖고 쉬는 시간에 다들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했는데 전화해갖고 대파 싸우고 막 호통치고 해갖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예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건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무대응으로 해서 저도 예전에 한번 받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는 선배한테 야 선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하나 날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나 답신 나 이거 뭐라고 보내지 그러니까 저한테 선배가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걸 뭘 답신을 보내고 있냐 그냥 냅둬 그러더라고요. 형 냅두면 이거 뭐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야, 걔네들이 이거를 너한테만 보냈겠냐? 사방팔방 몇천 명한테 다 보냈어. 반응 오는 것만 가지고 다 핸들링하고 상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조말 하지 말고 그냥 냅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한번 그래 볼까 했는데 진짜 무반응으로 해서 나갔더니만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그냥 빠져나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처 방안이라고 해서 이게 뭐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사례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대처 방안이라고 따지면 원래는 그럼 다시 똑같이 법률적으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죠. 원래는 그게 맞는 내용이긴 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작권법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알기로는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 그냥 벌금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뭐 벌금인지 뭐 위자료인지 뭐 손해배상 청구액인지 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조금 소액 나가고 만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저간도는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크게 심려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내가 직접 쓴 글 아니면 좀 조심해서
예,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그 색감이나 구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꿔버려야 되는데 아유 그럴 것 같으면 그거 그냥 손이 또 많이 가죠. 물론 이제 직접 나가서 촬영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간편하긴 하겠지만은 그거 할 것 같았으면 벌써 뭐 다 저한테 뭐 블로그 마케팅 수업 듣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갖다 쓰지 마시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고서 뺏겨 쓰신 분들이 계세요. 모니터 옆에다가 모니터가 두 개니까 옆에 띄워놓고서 이렇게 좀 보고서 조금씩만 바꿔서 쓰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맥이나 이런 게 다 맥락이 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한번 읽고서 머릿속에서만 기억을 하면서 그냥 네 글을 쓰세요. 그냥 쭈루루. 네 글을 쓰세요. 예,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아마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조금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화면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죠? 구독, 좋아요, 알림 이렇게 뭐 좀 나오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눌러서 좀 봐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